붕당 정치의 전개. 자, 방금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일단 기본 빈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 자, 광해군 때부터 갈게요.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붕당 세력 중에 누가 정권을 주도했다고? 아, 광해군하고 가까웠던 세력 북인. 북인들이 주도를 했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은 쫓겨났고 그러면서 북인 세력도 몰락을 했다.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이들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치를 주도하게 된 건 서인 세력이었고 여기에 남인이 숟가락을 살짝 얹는 형태, 남인이 연합을 하는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붕당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었다 그랬죠. 처음에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서로 서인은 남인을, 남인은 서인을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경쟁자이긴 하지만 저것들을 어떻게 정치판에서 싹 몰락시켜버릴까 이런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뭐 때때로 비판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잘 되고 싶잖아. 서로를 조금씩 견제를 하면서 아주 건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국 정치 상황을 함께 운영을 해 나갔다. 그런데 자, 2번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건전한 붕당 정치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예송. 성리학적 예법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뜻의 예송이었는데요. 예송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송이 뭐라 그랬어?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왕실에서 왕가의 인물이 사망을 했을 때 왕실에 있는 가족들, 왕실 사람들이요. 몇 년을 상복을 입어야 되냐면 3년을 입어야 돼. 3년을. 그게 원래 성리학에서 정해놓은 예법이야. 법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당시에 아니 그럼 3년 입으면 되지 왜 싸우느냐. 서인하고 남인이 어떻게 의견이 갈라지냐면 효종이 사망을 했는데 효종은요. 원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출신인데 형이 죽어서 왕이 된 거야, 효종이. 그러니까 주장이 이런 거지. 한쪽에서는 첫째 아들 출신이든 둘째 아들 출신이든 어쨌든 왕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예법에 따라 3년을 입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왕실의 예법에서 말하는 3년 상복은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3년을 입으라는 거다. 근데 효종께서는 둘째 아들이셨기 때문에 4대부 가문, 즉 양반 가문의 예법에 따라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막 싸웠던 거야, 서인하고 남인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싸웠던 건 뭐냐면 이제 또 효종의 아내,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원래 왕비가 죽으면 상복을 1년 입는 게 맞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싸우느냐.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상복 1년이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됐고 그 부인이기 때문에 양반 가문의 예법에 따라 9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이러면서 또 서인과 남인이 싸웠던 거예요. 이걸 예송 논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성리학이라는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변질되더니 정치적 대립의 성격으로 변해가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붕당 간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화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숙종이 왕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숙종 때 일어났던 세 번의 사건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환국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환국은 숙종 때 일어났던 사건. 환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다? 상황이 급격히 변하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급격히 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데 서인이 한번 정권을 잡았다가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인이 확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인이 확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막 이런 혼란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정권을 잡은, 즉 권력을 잡은 세력이 상대 붕당을 완전히 정치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보복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의 환국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경신환국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환국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서인 안에서 야, 남인 저것들 정치판에서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당시에 편이 갈라졌어요, 서인이. 야, 완전히 정치판에서 남인들을 싹 쓸어버리자. 강경한 입장 세력이 노론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했던 쪽이 소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인은 또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편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왔을 때 결국 붕당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상대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내 편이 아닌 상대 붕당은 정치판에서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상대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정치판은 결국 한 개의 정치 세력이 완전히 권력을 다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다 해먹는다. 이게 일당 전제화야. 심각하죠. 그러니까 신하들끼리 이렇게 편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왕권은 강하겠어? 약하겠어? 왕권도 너무 약해지는 거야.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환국이 일어났을 당시의 왕이었던 숙종이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내놓은 대책이 탕평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탕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행하는, 공평하게 정치를 하는 걸 우리가 탕평이라고 하는데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종이 처음으로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실시가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 정치판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답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탕평책을 실시한 건 그럼 누구라는 얘기냐? 너무나 역사 속에서 유명한 두 분,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 이때 가서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